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상당히 그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지가 않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하고 났더니 괜히 그 없어도 될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고, 특히 제가 살아오면서 이게 10자리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숫자 하나 올라가고 또 어떨 땐 또 내려가죠. 야, 그래서 이거 무슨 유튜브 시작해서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이 유튜브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과연 유튜브는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유튜브는 자기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왜냐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뭐 것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뭐 방송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 새로운 책들도 열심히 찾아서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읽고 마는 것과 방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고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느끼고 배우는 것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죠. 유튜브는 나에게 있어서 자기 발전의 이제 최고의 도구다. 물론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이고, 첫 번째는 그것이다 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열심히 즐겁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얻고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후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영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자기 발전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영상을 만든 제가 그 부분을 잊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세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의 그 충격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독서를 하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실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런 공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 알랭드 보통의 강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뭐 독서라든가 뭐 공부, 또 유용한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찰을 얻잖아요. 인사이트. 이게 그냥 통찰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 삶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제 테드 강연에서 했던 얘기인데, 종교의 좋은 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 이런 주제로 했던 강의예요. 자, 반복이라는 제가 소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세속적인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한번 말하고 나면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20살 난 학생에게 플라톤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40년간 경영 자문 일을 한 후에도 그 강의를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나죠. 그죠? 모든 것들. 반면에 종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면 하루에 10번씩은 계속 반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반복하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바로 그 경험이죠. 그죠? 저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한 번 읽었고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기하고 그걸 직접 촬영하고 제가 찍었으니까 한 번 보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종교는 반복의 문화입니다. 종교는 위대한 진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복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오래된 것보다 좋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종교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달라, 새로운 정보를 달라, 새로운 책, 그것도 신간, 뭐 한 2, 3년만 돼도 이건 뭔가 신뢰가 안 되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찰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찰을 반복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고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뭐 권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단지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 실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뭔가 독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그 껍데기 같은 만족감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통찰이 있다면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구는 그겁니다. 모든 주요 종교는 그들의 고유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달력은 어떤 지정된 날에 어떤 매우 중요한 생각을 기억하게 만들죠. 기독교 달력은 3월 말에 세인트 제롬과 그의 겸허함, 선량함,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대함을 상기시키죠. 우리는 우연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달력이라는 게 꼭 그 날짜를 보는 캘린더를 의미한다기보다 항상 벽에 걸어두고 항상 바라보는 도구죠, 도구.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떻게 했습니까? 13가지의 미덕, 그것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자기의 수첩에 적어 놓고 매일 밤마다 자, 그걸 내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반성을 했죠. 매일 반복하고 매일 상기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달력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벽에 붙여 놓을 수 있겠죠. 매일매일 상기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저는 우연히 그래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 후배가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통찰을 기억을 다시 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전 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공부한 시간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면 어떻게 하건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림도 없는 말이죠. 종교는 우리에게 시간을 관리할 달력도 필요하고 모임을 마련해주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감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중요하면 어떻게든지 기억하겠지? 기억 못하죠. 그죠? 네. 수첩, 매일매일 수첩을 통해서 의식을 진행하거나 벽에 걸린 달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거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나오죠. 그죠? 항상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무엇인가를 시각적 효과, 습관 형성에 있어서의 시각적 효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종교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 지금도 계속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모임을 마련해 주는 체계, 이런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체계도 종교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감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의식을 진행해 주죠. 잊지 말도록 반복해 주면서 또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감동적인 측면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랭드 보통 뭐 통찰에 있어서는 보통이 아니죠, 그죠? 네, 이런 강연도 참고해 봤는데 더불어서 이제 도노 점수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명진 스님이 깨달았대요. 팍 깨달아가지고 야, 나 이제 깨달았구나. 그래서 북 들고 저기 성철 스님한테 가서 절 앞에 가서 막 북치면서 나오라고 막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소. 주위에 있는 스님도 부럽소. 깨달으면 기분이 어떻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대요. 이게 뭐야? 깨달은 게 아니었네? 깨달음이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불교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 도노점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데 진울의 도노점수. 단박에 깨닫고 끝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서는 점진적 수행, 점수, 점진적 수행. 그죠? 우리도 독서 행위가 많이 필요하죠. 통찰이라는 일종의 인사이트, 깨달음은 한 번에 단박에 오진 않죠. 많은 어떤 어느 정도 분량의 독서가 쌓이면서 점진적 수행이 쌓이면서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도노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다시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독서 행위도 마찬가지죠.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시각적 효과든 수첩이든 반복적으로 그걸 수행함으로써 그 통찰, 깨달음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깨달았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아니 바쁘 죽겠는데 언제 무슨 반성을 하고 언제 무슨 의식을 치르고
언제 그럽니까? 그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거예요. 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5, 그것도 무슨 1분씩 하는 게 아니라 30분씩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 보면 한국에 와서 이제 주변에 사원이 없으면 어디 방에 이렇게 뭐 담요 깔아놓고 맨날 의식을 치르잖아요.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30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하기 전 하루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통찰, 실천해야 될 통찰,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디테일 있는 통찰들, 아침 시간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다시 쭉 읽어보면서 반복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쭉 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긴 거는 이제 X표를 치고 잘 수행을 했는지, 이러한 감정 상태를 유지했는지,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유지했는지, 이렇게 의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30분이 아니라 뭐 5분, 3분 정도도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단순히 독서를 그냥 시장을 위한 지식 이런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통찰은 시각, 수첩 등등으로 반복해서 실천, 수행해서 자기가 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독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삶이 변하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